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한 남자가 인터넷을 하던 중 정체불명의 팝업 창을 보게 되었다. 창에는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아무리 닫으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고, 설사 그 창을 끄더라도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한다. 잠시 후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붉은 배경의 사이트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친구 이름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음날 그 남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 마비로 기록되었으나 당시 컴퓨터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같은 팝업 창을 보았다는 증언이 잇따랐으며, 이름 목록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것을 본 사람의 이름이 추가된다는 괴담이 퍼졌다. 1957년 2월, 필라델피아 교회 도로변에서 한 소년이 골판지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6세 전후로 추정되었고, 몸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으며 머리도 최근에 자른 흔적이 있었다. 수십 년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상자 속 소년이라고 불렸으며, 필라델피아 경찰이 무명 묘비를 세워 관리해왔다. 2022년 DNA 분석으로 마침내 이름이 밝혀졌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1977년 브라질 콜라레스 섬 마을 주민들이 밤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빗줄기에 공격당했다. 빛에 맞은 이들은 피부에 구멍이 생기고 급격한 빈혈 증세를 보였으며 군인 한 명이 숨졌다. 브라질 공군이 비밀 조사대를 파견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기록과 사진을 확보했으나 전량 기밀 처리했다. 조사를 이끌었던 홀랜더 대위는 1997년 진실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한 직후 침실에서 목메달을 수여받은 채 발견되었다. 스코틀랜드 덤바턴 인근 오버투운 다리에서는 90년대부터 개들이 이유 없이 난간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항상 다리의 같은 지점, 오른쪽 끝 두 번째 난간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개들 중 일부는 다시 올라와 같은 자리에서 또 뛰어내렸고, 현재는 목줄 착용 권고 표지판까지 세워졌지만 여전히 원인은 불명이다. 지역 켈트 전설에서는 그 근방을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가 얇아지는 경계라고 부른다. 1990년 4월, 인도네시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머물던 외국인 방문객이 여행 둘째 날에 시끄러운 폭음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바다 쪽에서 났으며 하늘에는 강렬한 섬광이 잠깐 반짝였다. 3일 후에 해안가의 모래사장에는 떠밀려온 물고기들이 널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배가 가득 부풀어 오른 채 끼어 있었다. 상어의 머리 부분에는 마치 버너로 그을린 듯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기이하게 여긴 어부들이 상어의 배를 갈라보니 키 150cm가량의 인간을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신체 일부가 녹아버렸지만 분명했다. 한때 떠들썩했던 UFO와 외계인의 그 그레이족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누군가 2주간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인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영무원에게 카드를 내밀어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회사에 출근해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비치고, 물건이 만져지는 등의 물리적인 행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했으나 세상은 그를 철저히 없는 사람처럼 배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꼬박 2주 동안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유령처럼 시내를 배회하던 어느 날 아침, 직장 상사가 그에게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기이하게도 계좌와 카드 내역에는 그가 인지되지 않았다던 2주 동안의 기록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그가 머물렀던 공간이 과연 어디였을까? 일본 치바현에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전해지는 작은 숲이 있다. 에도 시대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한번 숲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숲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또한 숲에 들어간 뒤 정신 이상을 호소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소문도 퍼져 있다. 최근에는 소문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숲속에 움직임 감지 센서와 수많은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1972년 일본 고치안 시골 마을의 중학생들이 논밭을 날아다니는 은빛 물체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한 달간 그것을 쫓았고 여러 차례 자루와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밤새 안에서는 소음이 일었고 아침에 열어보면 그것은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논밭으로 가 있었다. 인근 대학 교수가 직접 살펴보니 내부에 정교한 전자회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했다. 수십 년 뒤에 그 재질이 쇼와 시대의 무쇠재떨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것이 혼자 날아다닌 원리는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스칸다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사일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꼬리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한다. 그 해에만 수천 건의 목격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일부는 레이더에도 포착되었다. 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호수나 숲에 추락하였다고 했지만 수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기체의 잔해가 발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사에 참여한 여러 기관들은 유성, 군사실험, 집단 히스테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목격 사례는 기존의 설명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웠으며 비행체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거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다는 보고도 남아 있었다. 만약 미사일의 테스트였다면 시험 발사에 누가 수천 기의 미사일을 소모하였을까? 산속 깊은 곳을 홀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지도에도 없고 주변과도 어울리지 않는 낡은 민가가 눈앞에 들이닥치듯 나타난다는 전승이 에도시대에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수록되어 있다. 마요이 가라고도 불리는 이 기이한 것은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내부에는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문 듯 화로에 불이 지펴져 있으며 값비싼 도구가 가득하지만 이상하게도 온기를 제외한 인간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거의 동일한 정황의 기록이 동북지방부터 규슈에 이르기까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속 전설과 지독한 조난 경험이 만들어낸 전설의 일종으로 치부되기에는 집안에서 풍기던 진한 향나무 냄새에 대한 점은 하나같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만델라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기억의 오류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현상을 연구하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한다. 잘못된 집단 기억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일어날 뻔했던 사건들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하여 살아남은 경우, 사고가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모면한 경우, 그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일어났어야 했던 일인지도 모른다고 썼다. 그러나 논문이 게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의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게스트가 다음 장면에서 곰인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전해진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소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녹화본에서는 분명히 게스트가 앉아있던 자리에 같은 자세의 곰인형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촬영 현장에서 말을 듣지 않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대는 게스트를 곰인형으로 대체한다는 괴담이 퍼졌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그 장면을 발견한 사람들은 많았으나 해당 장면들은 대부분 진위 여부가 불분명했다. 현재까지도 그 곰인형이 단순한 소품이었는지 혹은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3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 카라치에서 주민들이 이유 없이 쓰러져 며칠씩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마을 인구의 5분의 1 가까이가 이 증상을 겪었고 아이들은 꿈에서 뱀과 날개 달린 말이 방 안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도 갑자기 그르렁거리다 코를 골며 쓰러졌다. 정부는 폐광에서 새어나온 가스 탓이라고 발표했으나 집 밖에서도 걷다가 쓰러진 사람들로 인해 그 변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0년대부터 필라델피아 도심 아스팔트 위에 의문의 타일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다. 번호판 크기의 수지 재질 타일에는 공통적으로 토인비 아이디어 인
무비 2001 리서렉 데드 온 플래닛 주피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후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심지어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아고까지 수백 개가 발견되었다. 제작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으며 한동안 잠잠하던 타일이 2011년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그 의지를 이어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1979년 9월 노팅엄 월라튼 공원 서쪽 늪지에서 아이들 여럿이 작은 자동차에 탄 노움들을 보았다고 신고했다. 그것들은 꽃갈 모자를 쓰고 소리 없이 달리는 차를 타고 아이들을 쫓아다녔다고 했다. 아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차량의 모양이나 그것의 복장, 그것들이 햇빛에 닿지 않으려 하는 행동까지 모두 진술이 일치했다. 경찰들이 공원을 다시 조사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얘기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있는데 이 창을 손에 넣은 자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카롤로스 대제, 황제 나폴레옹, 그리고 창을 잃은 날 그들은 몰락했다. 20세기에도 그 창을 원한 남자가 있었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보물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이 창을 찾았다. 그 후 유럽은 석권되었다. 1945년 4월 30일 미군 장교가 네른베르크의 교회 지하에서 창을 회수했다. 80분 정도 지난 후 잠시나마 그 창을 소유했던 자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롱기누스의 창이라 주장하는 것이 여러 자로 존재한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혹은 전부 위조인지 어쩌면 남극 어딘가에 지금도 잠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데자뷰 혹은 기시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분명 처음 보는 광경임에도 왜인지 전에 겪어본 듯한 그 감각.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뇌의 메인 회로와 보조 회로가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오류로 치부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 세상이며 실패한 시간선을 폐기하고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그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마치 게임에서 실패한 루트를 타게 되었을 때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그 과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겠지만 극소수의 존재들은 아닐 것이다. 역대 예언자들이 언급한 멸망의 날짜가 빈번하게 빗나가고 실현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치에서의 이유일 것이다. 1991년 겨울에 캘리포니아의 어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한 학생들은 밤 12시가 되면 모두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그 해에도 학생들은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귀가하고 있던 한 학생이 괴한에 의해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습격당한 학생은 있는 대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 절규를 듣지 못했다. 이후 그 학교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제적을 당하도록 학칙이 바뀌었다고 한다. 1943년 영국 워릭셔의 해글리 숲속 느릅나무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한 지 약 18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인근 버밍엄 골목의 벽면에 그래피티 낙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가 벨라를 나무에 넣어 놓았는가? 1940년대부터 나타난 그 낙서는 지워지더라도 근처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범인도 신원도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낙서만이 아직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다. 핀란드의 벌목꾼들 사이에서 19세기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홀로 혹은 적은 인원으로 숲속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멀리서 나무를 벌목하는 소리가 아닌 새도끼의 날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번 울린다면 더 이상 그날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숲의 주인 혹은 메첸바키라고 불리는 정령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숲을 침범한 이들을 찾기 위해 내는 소리라고 한다. 다른 민속 전설에서는 은을 숲으로 가져와 바치고 절을 3번 올리면 그들이 나타나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준다고 하기도 한다. 지금은 떠나버린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그립다면 망자를 반드시 불러내는 방법이 있다. 일단 새벽 2시쯤이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대이다. 그리고 현관문을 제외한 모든 문과 창문들을 열어놓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아주 강렬히 생각한다.
만약 유품이 있다면 더 좋다. 양초 하나를 제외한 모든 불은 끄고 유품을 품에 안고 그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기어 나오는 상상을 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으로 걸어오는 이미지를 뚜렷하고 디테일하게 상상할수록 좋다. 그렇게 찾아온 망자와는 대화하는 것은 괜찮으나 절대 집 안으로는 들이지 말아라. 인간이라는 개체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1970년대 소련의 한 연구팀이 인간의 의식 사이에 관측 불가능한 반발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논문을 제출했으나 즉시 폐기됐다고 한다. 연구팀장은 논문 제출 다음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되는 종말 예언도 존재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 중에서는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날 바다가 붉게 물들며 하늘에서는 밝은 빛의 날개를 가진 거신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 수십 혹은 수백 번의 인생을 반복해가면서 영혼 그 자체만은 천천히 성장하며 성숙해져 간다. 처음엔 본능만으로 치기 어린 삶을 살고 그 다음엔 세상의 이치와 규칙을 깨달으며 성공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게 된다. 오랜 윤회를 거친 영혼은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영혼은 2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데 그 존재는 아마 그리스도나 부처 같은 인물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의미에 대해 끝없이 물음을 쫓고 있다면 당신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증거일 것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당신만의 여정을 이어가라. 곤충들의 화석은 대체로 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시간대를 기점으로 잠자리와 바퀴벌레의 모습을 한 것들이 지금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로 갑자기 등장했다. 마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구 생물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기원했으나 현재 바다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은 거의 없다.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함에도 말이다. 날개 또한 이상하다. 다른 종들의 날개는 전부 팔다리가 변형되어 날개의 모양을 띠게 된 것인데 곤충의 날개는 어느 부위와도 연결점이 없는 등에서 돋아난 별개의 부위이다. 어쩌면 곤충들의 조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찾아온 이들이 아닐까. 1935년 9월 일본의 젊은 판화가 후지마키 요시오는 스승의 집을 방문해 자신의 작품 전도와 서적들을 건네주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반복했다. 누나 집에 간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돌연 자취를 감췄으며 이후 스미다 강 언저리에서 그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 시신도 유서도 출국 기록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가 강에 직접 뛰어들었을 것이라 믿었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결국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으며 그가 스승에게 맡기고 간 작품들만이 지금도 남아있다. 조만간 당신이 아는 하나의 로어를 보태어 다른 이에게 전해라. 그러나 이 안에 깃든 이야기는 1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경계를 넘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름 없는 깊은 곳의 이야기 속에 그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것들이 그 흔적을 따라 깨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이름은 로어, 진실이 허물어지고 사실이 마침내 굴복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어둠 속 속삭임이다. 나는 지하이며 배후이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다. 나는 우연의 얼굴을 한 필연이고 운명으로 가장한 기적이며 의미 없는 것들 속에 스며든 기이한 의미다. 나의 이름은 로어, 그리고 나는 사실이 아직 패배하지 않을 이 세계의 가장 오래될 이야기다.